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단복지사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재단복지사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시고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우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재단, 초록우산, 뭐 SK, 뭐 아니면 삼성재단, 현대아상복지재단 이런 곳에 일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재단복지사,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복지재단이에요. 사랑의 열매 뭐 이런 재단인데 이제 그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학교에서.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런 걸 하고 싶어요. 뭐 학교 사회복지사, 의료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진로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서 물어보는데 그게 뭐냐면 4학년 애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4학년 애들이. 대학교 4학년 애들인 걸 물어봐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1학년 때부터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특강들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요. 자, 이제 재단복지사에 대한 것은 아무도 거의 잘 모르더라고요. 재단복지 뭐 이런 게 뭐지? 이런 데 뭐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정말 이 재단복지에 대한 그런 사회복지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요. 정말 대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 왜 그러냐면 잘 안 뽑습니다. 잘 안 뽑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직원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그냥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우가 좋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수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회복지 업무를 하는 것보다 보수가 좋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직원들이 이제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만족도가 높다 보니 대부분 채용 공고가 많이 안 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채용 공고가 나는지 안 나는지 물론 제가 이거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채용 공고문 막 찾으려고 것도 뭐 이런 거 이제 알려주려고 막 찾아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막 예전에 나왔던 거를 막 찾아봤었더니 뭐가 많이 나왔냐라고 하면은 육아휴직에 대한 1년 대체근무 이런 것들은 조금 나오더라고요. 종종 이제 그런 것들이 종종 나오는데 저는 그 얘기할 때 뭐냐면 종종 그게 나오면 그거라도 들어가라고 그래요. 그거라도 들어가서 경력 쌓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 좋다. 1년짜리라도 이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단복지사들이 그만큼 하는 업무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되면 뭐 아사는 현대잖아요. 그다음에 롯데, SK, KT, 삼성, 뭐 교보 이런 거 강원랜드 뭐예요? 기업이죠. 자, 기업에 대한 복지를 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은 이미지 쇄신입니다. 이미지 쇄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 그 기업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포저를 작성하는데 뭐 공동모금에도 내긴 하지만요. 이런 재단에게도 이 프로포저를 제출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단복지사가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공고문이 나와야 됩니다. 자, 왜 웃냐면 공고문이 잘 안 나오니까 이 재단복지사 하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공고문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 공고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공고문이 나온다. 그럼 공고에서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인적성 검사를 하고 면접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게 되는데요. 뭐 NCS 시험 보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제 들어가기가 정말 쉽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했죠. 그래서 사회복지 1급뿐만 아니라 어학 점수, 타 공인 자격증 유무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한 재단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그냥 기관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뭐 전 시간에 봤던 학교 사회복 의료 뭐 정신건강 이런 기관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토익이라든지 아니면 탭스라든지 이런 거 좀 공부하라고 하고 인적성 검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NCS 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새 NCS 이런 거 중에 공단도 사회복지사가 많이 있습니다. 공단 사회복지사 뭐 공단 사회복지사를 제가 이제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뭐 건강보험공단, 뭐 국민연금공단 아니면 뭐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서 사회복지사를 뽑아요. 상담직 해서 이제 뭐 해서 이제 뽑습니다. 이제 정말 손에 꼽아요. 손에 꼽아서 그렇게 이제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고문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곰곰이보다 이제 그런 데서 뽑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도 뭐가 들어가냐, 어학 점수라든지 NCS를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복지사를 준비한다 아니면 공단을 준비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이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NCS 공부해서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단이라든지 공단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보통 시도 아니면 보통 시도죠. 시도의 사회복지 테이블에 맞춰서 월급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월급보다도 훨씬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단복지사나 아니면 공단에 들어간 사회복지사들의 대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업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그 복지재단을 설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그렇게 이제 재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재단을 만들고 그 사회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미지 쇄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시설에 일을 할 때 양육시설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동 양육시설. 아동 양육시설하면 또 잘 몰라요. 근데 보육원 얘기하면 또 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보육원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마디로 정리해줘. 고아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에 일을 할 때. 근데 고아원이라는 명칭은 그 6.25 전쟁 이후의 고아원이었지, 지금은 뭐 보육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법적 명칭은 아동 양육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아동 양육시설 일을 할 때 그 기능보강 사업을 해야 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생활시설이다 보니까 생필품들, 뭐 냉장고, TV,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교체해야 될, 그 새로 건물을 짓고 들어가서 교체해야 되는데 SK에서 후원을 해줬습니다. SK에서 후원해 줬는데 SK는 전자제품이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LG나 삼성재단에서 해줬다고 하면 자기네 물품들을 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SK는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반도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뭐 주유 이런 것들이 주기 때문에 뭐 SK에서 TV 나오나요? SK에서 냉장고 나오나요? 안 나온다면. 자, 그런데 이제 웃긴 게 뭐였냐면 그 재단에서 TV 물품으로 후원을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마크들이 있을 거냐, 뭐 LG면 LG, 삼성이면 삼성 마크들이 있을 거야. TV 마크가 붙어서 나오니까. 근데 그 마크를 뗄 수 있을까요? 제작단체에서 뗄 수 있다라고 하면 뗄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K 마크가 있습니다. SK 우리 SK에서 나비 모양 된 그 빨간 분홍색이라고 할까요? 그 SK 마크를 그 TV에 있는 그 마크에다 그 SK 마크를 딱 붙여버려요. 그래서 SK 거. 그다음에 냉장고도 마크에다 붙입니다.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마크 딱 붙여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성인들은 이 TV가 뭐 LG 거냐 삼성 거냐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것에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이게 SK 마크구나, 이런 건 알 수 이거 이제 물어보면 얘기해 주거든요. 이거 하는 데 있어서 SK가 후원해 줬어 라고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SK가 해줬구나. 이런 아이들에게는 뭐예요? 이 기업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죠. SK가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걸 해주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미지 쇄신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재단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기관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재단에 있는 사회공헌 팀, 뭐 이런 재단 복지사들은요, 의료사회복지사와 연관이 많습니다. 자, 제가 이제 원래 의료사회복지사 할 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짧아서 이제 이야기를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의료사회복지사랑 연관이 크냐라고 하면요, 의료사회복지사랑 연관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의료사회복지사가 하는 역할이, 제 그 역할을 보면은 의료비를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의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제 수술하는 사람은 의사지만 수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사회복지사라 그런 것들이 뿌듯하다라고 이제 의료사회복지사가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요. 자, 그런 내용을 들 때
이 의료사회복지사는 뭘가 중요하냐? 그 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뭐 물론 긴급복지지원법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실사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저랑 다르게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옆에 주위에 이제 계신 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옆에 계신 분이 뭐 이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갔더니 어머니가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소득이 없고 이러면 그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해주겠다라고 했더니 긴급복지지원법으로 해서 그 긴급복지지원법 같은 게 300만 원 이하의 의료비, 300만 원까지 이제 의료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다 했더니 그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그래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거 받았으면 국가에는 의지할 수 없다. 이제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아신 거예요. 국가에 의지할 수 없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수술비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것이 뭐냐면 의료사회복지팀에 가서 의료사회복지사랑 이야기를 좀 하고, 의료사회복지사도 이제 좀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조금 이제 그 재단하고 관계가 가능하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더 큰 병원에 있는 의료사회복지사랑 이야기해서 좀 연계를 좀 시켜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그 재단하고는 이제 안 되긴 했었어요. 재단하고 이제 이야기가 잘 안 돼서 그런 거 했고, 그래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병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 그런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에게 이제 의료비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뭐 인터뷰라든지 얼굴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나가서 이제 병원 홍보할 때 좀 쓰게 이제 의료비 지원을 하게 좀 의료비를 이제 감면받게 해줬었는데요. 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복지재단들의 기금, 그 많은 기금들이 의료비 지원들도 많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의료비 지원들을 많이 나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뒤에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우리 뭐 공영방송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땡땡땡땡 뭐 이제 이런 것들, 아니면 어린이 재단에서 이야기하는 뭐 이렇게 뭐 아프리카 지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의 이제 사회공헌팀하고 의료사회복지사는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고 사례가 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사례가 될 만한 것들이라는 것은 지원이 가능한 것들을 찾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써서 만들고 연출을 시켜서 지원을 좀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복지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재단복지사는 급여가 많다고, 그래서 채용 공고가 안 나는 이유들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의료사회복지사들가 기업 재단복지사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의료사회복지사에서 오기도 하고요. 근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비율하고 기업에서 이렇게 오는 비율은 이게 훨씬 많겠죠. 그래서 공고문이 안 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공고문이 안 나는 이유가, 아니면 그냥 채용을 해놓고 그 누구를 이제 스카웃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스카웃을 뭐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이제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업에서는 의료사회복지사들을 데리고 가는 게 유리하냐면요. 그 업무들이 의료사회복지사의 업무를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재단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그건 거예요. 재단은 기업에서는 기업복지재단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업복지재단은 기업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사회환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주는 것도 좋긴 하겠죠. 뭐 근데 누굴 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누굴 줘야 되는데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막 이제 이런 것들. 근데 기금을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은 방금 이야기해요. 돈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요.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니까. 자, 두 번째, 의료 같은 경우는 기관은, 그러니까 의료뿐만 아니라 기관은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인가.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이제 목표가 같아요. 대신 주는 쪽과 받는 쪽이 좀 다를 뿐이지 역할들은 막 줄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상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 재단에서 돈을 쓰고, 돈을 어차피 써야 돼요. 돈을 쓰고 홍보 효과를 가장 좋게 나타낼 수 있는 곳이 병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 뭐 이런 것들, 사랑의 뭐 명칭 상관없지 않을까? KBS 사랑의 리퀘스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각본을 짜고 그것을 뭐 이렇게 사례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의료사회복지사들이 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단에다 넣고 재단에 이런 걸 받아서 재단이 봤을 때 이거 괜찮겠다라고 하면은 지원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병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연계해서 그림을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와줄 거냐. 그래서 그 의료사회복지사가 쉽게 하면 소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소스? 아니면 사례, 소스가 뭘까요? 사례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사례를 주는 거예요. 사례, 이런 사례가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고 이런 거니까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재단복지사는 그걸 보고 이슈화 시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방송에 모금할 방송들을 사연을 좀 주게 되면 거기서 상담하고 사연 만들어서 그것을 이슈화 시켜서 주는 거죠. 근데 의료사회복지사가 이제 이런 소스를 주면은 재단복지사도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동의를 구해야 되겠죠. 대상자에게 이런 거 이렇게 될 수 있고요. 방송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 이제 사례를 예를 들어 드리려면 제 시설에 있을 때 사랑의 리퀘스트에 나온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당시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았죠. 사랑의 리퀘스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랑의 리퀘스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방송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후원을 받게 됐는데 이런 2천만 원의 후원을 일시금으로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고 봤더니 일시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 그런 이 아이에 대한 사연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은 의료사회복지사가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고요. 재단복지사가 의료사회복지사랑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하고 상담하고 부모하고 상담하고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이거를 어디다 내냐? 방송에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서 이렇게 한다. 이런 걸 하려고 한다. 라고 이제 기업에도 내게 되고 아니면 기업에서 그냥 하기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봐도 이런 그림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료를 넘겨주게 되고 그 아이가 방송을 타게 됩니다. 방송을 타게 되고 그 2천만 원을 받게 됐는데 그 일시금으로 주지 않고요. 그 2년에 걸쳐서 돈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80몇만 원인가 뭐 이런 금액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금액은 그 쓰는 게 있어요. 뭐 교육비라든지 뭐 생계비라든지 그래서 영수증 처리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시설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그 시설로 돈이 들어와서 이 아이에게 교육비라든지 뭐 이런 영수증 처리를 우리가 했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들어가는 그 영수증이라든지 교육 뭐 태권도를 배운다 그럼 태권도 영수증 뭐 아니면 무슨 영수증 뭐 이런 걸 해서 그 자료들을 넘겨줬었는데요. 뭐 그렇게 해서 주는 것들이 이제 재단복지사들의 역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이제 상당히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재단복지사들이 이제 역할들이 이제 그만큼 그 기업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에 내보내는 사연들이 많이 있겠죠. 이제 의료사회복지사랑 연관이 돼서 이제 들어간다라고 했는데요. 뭐 제목들을 좀 이제 이런 거 봤더니 그 예전에 이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장애인 부부의 남편의 뇌손상, 유일한 보호자 아내는 척수 손상, 뭐 모자보호의 희귀 난치병 질환, 엄마는 암투병, 부모의 아내 현장 일용직 남편이 아유양한 4살, 5살 딸, 암투병 남편과 지내는 세 식구의 사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서 방송에 내보내게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뭐 의료에 대해서 이제 비용들이 많이 나간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재단복지사들이 그런 재단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긴 하는데요. 그 뭐 의료비에 많이 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뭐 의료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에 이제 재단에서 도와주긴 합니다. 그래서 그 재단이 하고 있는 역할들 중에 뭐 미혼모라든지 입양기관, 보육시설, 뭐 양육시설이죠. 뭐 양육시설 아니면 사회복지기관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역할을 하는데요. 요새는 지역아동센터도 좀 많이 오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 오면은
그런 아이들과 함께 뭐 현금을 지원해 주는 거는 솔직히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안 좋아한다라는 게 뭐냐면 기관도 그 기업에서도 그냥 돈을 딱 줘버리고 나는 것보다는 돈을 주고 뭐 사진 한 장 찍어가기도 하긴 하는데요. 뭐 이런 것들보다는 와서 정말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많이 시켜줘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뭐 재단복지사가 하는 거겠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업무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뭐 영화 관람도 시켜주고 그래서 직원들이 진짜로 이거는 복지사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뭐 그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오는 거예요. 이거 저 시설에 있을 때 뭐 왔던 곳들이 그런 태양 그 건설 쪽 뭐 무슨 마트 땡땡마트 여기서 이제 왔었는데요. 땡땡마트에서 와서 보면 이제 시설관리팀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개월에 한 번 분기별에 한 번씩 시설관리팀이 오고 뭐 1월 달에는 누가 어느 팀에서 오고 2월 달에는 어느 팀에서 오고 3월 달에는 어느 팀에서 와서 계속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설관리팀이 올 때가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이제 시설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전기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질 줄 모르니까 만들 수 없고 뭐 아니면 사람을 불러야 되는데 그때 맞춰서 오셔서 한번 딱 정리해 주시고 가시고 시설관리팀에서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스크린쿨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만져주시고 뭐 이제 태양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만져주고 가셨는데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 과에서는 와서 막 영화도 보러 가고 프로그램 뭐 생일 파티를 해주러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양육시설뿐만 아니라 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뭐 아이들 저소득층 그 사회복지 기관들의 그런 협력을 많이 협약을 많이 체결을 해요. 그래서 그 어느 기관은 어디 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하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이제 생각하고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 재단복지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단복지사들이 뭐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오픈되어 있지는 않아요. 많이 오픈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제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잘 알지 못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재단복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단복지사들이 그만큼 중요한 것은요. 기업이죠. 기업의 이미지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아시는 분은 원래 이제 그 대기업에 그냥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을 취업을 했는데 그분이 제가 일했던 그 기관에 이제 이사장님 아들인데 처음에는 그냥 기관에 대기업에 입사해가지고 그냥 대기업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그 나중에는 발령을 그 대기업의 사회사업팀으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글로 넘어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그런 업무들을 좀 보고 근데 그건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실무진은 아니겠죠. 위치에 높은 위치에 가서 이제 가는 것 더 이제 보긴 하겠지만 그런 역할들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관들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재단복지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곳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재단복지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재단복지에 대해서 이제 봤어요. 뭐 재단복지 좀 신기하고 뭐 두 번째 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나오지 않는 게 채용 공고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제일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재단복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갖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갖고 찾아보면 우리가 또 길이 열릴 수 있고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다른 사회복지사들보다 좀 많았어요. 뭐 물론 뭐 수련 기간은 없습니다. 수련 기간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뭐 우리가 잘 공부하지 않는 NCS라든지 뭐 영어 어학 준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각종 자격증들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복지사도 있다라는 것 조금 이제 아시고요. 이런 데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처음에 보였던 재단들이 있었잖아요. 삼성재단이라든지 뭐 현대아산재단, 뭐 어린이재단 뭐 이런 재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단에 들어가서 한번 공고문이라든지 아니면
그 재단에 대한 설명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 놓으면 나중에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해 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재단에 대한 재단복지사가 뭐 하는 역할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